뉴욕 한인 학부모협회가 새 학기를 맞아 오늘 첫 미팅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습니다. 퀸즈에 있는 상당수 다리에서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당 위생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식중독 신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존스쿨 보장 프로그램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뉴저지주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붙여집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JHS 189 중학교. 이른 아침부터 한인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9월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도 2013-14학기 첫 미팅을 가지고 뉴욕시 교육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협회의 월별 계획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회는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와 함께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징용 조선소 문제를 반대하는 편지 보내기 운동과 올바른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미국에 교육하는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협회는 미국 교과서에 잘못 표기되어 있는 독도와 동해 표기 문제, 그리고 한국 역사 왜곡 문제 등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크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바로 요번에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일본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이렇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거는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6월 뉴욕시 첫 한인 고교위원으로 선출된 이황용 전 청소년대당 회장도 협회 첫 미팅에 참여해 뉴욕시 전반적인 교육 행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은 한국의 선생님을 공경하는 예의범절이 미국 학생들에게도 전파됐으면 좋겠다며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뉴욕의 교육 시스템을 잘 접목시켜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는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들이 원치 않는 그런 쪽으로 그 교육 행정이 진행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망도 많이 하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더욱 참여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협회는 다음 달 12일에 JHS 189에서 열리는 정기 모임을 통해 음력설을 공립학교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관심 있는 학부모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미 동부 충청향후에는 뉴욕 일원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가을 야유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충청향후에는 뉴저지 해밀턴에 위치한 늘 푸른 농장에서 오는 10월 10일 2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을 야유회를 개최합니다. 충청향후회 이강원 회장은 이번 해를 시작으로 뉴욕에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 야유회를 개최해 잊혀져가는 경로효춘 사상을 이곳 미국에서도 고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어른들을 모실 기회가 많이 없었고 해서 우리 고향 분들도 많이 모시고 일반 분들도 물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서 하루 공연과 해서 가까운 늘푸른 공원으로 버스 세대를 대절해서 모시고 즐거운 하루를 갖기로 했습니다. 가을 야유회 신청은 한미 충효회와 뉴욕 한인 상조회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30입니다. 어른들을 좀 공경하는 입장에서 어른들을 좀 모시고서 이렇게 대접하고 싶다고 마침 그런 말씀이 주셔서 이번 정말 참 야외가 어느 때보다도 정말 참 아주 뜻이 있고 의미 있고 또 노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가을 야유회에서는 점심이 제공되며 배와 옥수수 등 늘 푸른 농장에서 자란 신선한 과일이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윌시어은행은 지난 6월 뱅크아시아나를 총 3,25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후 예정보다 약 3개월 앞당겨 오는 10월 1일 합병을 마무리하는 합병 완료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윌시어 측은 지난 19일 뱅크아시아나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이달 말 연방과 주 금융당국의 승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날 완료식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윌시어은행의 박승호 동부지역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후 5시 뉴저지 티넥 메리올 호텔에서 인수 합병 완료식을 가진 후 오후 6시 30분부터 뱅크아시아나 고객들도 초청한 리셉션을 열어 뱅크아시아나를 인수한 윌시어의 새로운 출발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윌시어는 현재 뉴욕, 뉴저지에 운영 중인 5개 지점과 뱅크아시아나 3개 지점을 포함해 미 동부에서 총 8개의 지점을 보유하게 됩니다. 2007년 뉴저지 순수 동포은행으로 설립된 뱅크아시아나는 인수 합병 완료와 함께 윌시어은행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데일리 뉴스는 연방 및 뉴욕주 시정부가 관리하는 퀸즈 교량 468개 중 절반이 넘는 52%의 구조적 결함이 있다며 보수가 시급하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특히 브롱스와 퀸즈를 잇는 스론스넥 브릿지와 루즈벨트 아일랜드 브릿지, 보든 애비뉴 브릿지, 코시우스코 브릿지, 그리고 베닉 익스프레스웨이 일부 연결로 등은 전문가들에 의해 붕괴 위험까지 지적됐습니다. 이 밖에 와이스톤, 크로스 아일랜드 파크웨이와 연결된 작은 교량들도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목 전문가인 베릴 파트너는 일부분이 부러질 경우 다리가 붕괴될 수 있을 정도로 취약한 상태라고 말해 상태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다고 해서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루돌프 줄리아니 전 시장 취임 이후 50억 달러를 투입, 보수공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동차협회 대변인은 대형 트럭으로 인해 파손된 교량에 무거운 화물을 싣고 다리를 오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보든 애비뉴 브릿지 주변에서 델리를 운영하는 한 시민은 과거에는 곳곳에서 균열이 보였지만 지금은 볼 수 없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뉴욕포스트 오늘 보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식중독 관련 불만 민원 신고 접수가 2009년에 비해 6에서 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생등급제가 시행되기 전 식중독 접수는 2,121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256건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균 중 하나인 살모넬라 감염으로 인한 불만 접수는 14%나 줄었다고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14% 감소는 2010년에 비한 2011년 자료일 뿐이고 2012년 살모넬라균 접수 신고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3%나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블룸버그 시장은 위생 등급제의 좋은 점만 공개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관련 연구를 진행해 최근 예일법대 저널에 논문
논문을 발표한 데니얼 호 스탠퍼드 교수는 논문에서 위생 등급제 시행 뒤에도 음식으로 인한 질병은 크게 줄지 않았다며 등급 논쟁에 휘말려 음식의 위험성을 감시해야 하는 위생검사의 본질이 간과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장실은 살모넬라균 감염 접수는 위생 등급제가 시작된 이후 현저히 줄었다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지역 학생들의 입학을 보장하는 존스쿨 보장 프로그램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같은 지역 중학생이 같은 지역 내 고교에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존스쿨은 지역 주민에게 입학이 확실히 보장되는 보장 프로그램과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과밀 학급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이라도 타 지역 학교에 배정받을 수도 있는 우선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시 교육국은 내년부터 플러싱, 뉴타운, 롱아일랜드, 시드고 등 고교 5곳을 현행 보장 프로그램 대신 우선 프로그램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한 건물 내 여러 학교가 입주하면서 내년부터 입학 정원이 줄어드는 곳들입니다. 플러싱에 살고 있는 학생이 지역 내 학교가 아닌 곳으로 다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퀸즈와 스테튼 아일랜드, 브루클린 지역 등에도 존스쿨 우선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으로 교육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교육정책 패널은 오는 10월 30일 모임을 열고 이들 5개 교의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5일 열리는 본선거에서 뉴저지주의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맘머스대는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유권자 674명을 대상으로 뉴저지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응답자의 65%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러커스대 이글턴 연구소도 5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6%의 응답자가 찬성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주민 대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을 원한다는 의견을 보임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뉴저지 최저임금 인상안은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8.25달러에서 9.25달러로 올리고 이후에도 소비자 물가 변동에 따라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크리스티 주지사가 선택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최저임금을 갑작스럽게 올리면 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단계적 인상안을 주의회에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회는 이에 반대했으며 지난 2월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주민투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미 경제에 따라 불법 이민자들의 숫자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어제 최근 불체자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미국 내 불체자는 1,17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2011년 1,150만 명에서 20만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 내 불체자는 지난 2007년 122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악화로 지난 2009년 1130만 명까지 줄어들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불체자들 중 멕시코 출신은 줄어드는 추세이고 아시아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멕시코 출신 불체자는 금융위기 직전에는 57%, 지난해에는 52%를 차지했고 반면 아시아 출신은 10%를 차지하면서 소폭 늘어났습니다. 합법 이민의 경우에도 멕시코계 이민자 유입 규모가 줄면서 아시아계 신규 이민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이민자가 미국 이민자 인구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뉴욕, 뉴저지 모두 불체자가 늘어났고 합법 이민자도 계속 늘었지만 합법 이민자 수는 경제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앞으로 고도 10,000피트 이하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원천 금지시켰던 규정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연방항공청은 성명을 통해 탑승객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 현재 정부 연구기관과 협력해 제도 수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정이 완화되면 앞으로 MP3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거나 태블릿을 통해 이북을 읽고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 문자, 와이파이 이용은 금지됩니다. 지난 1월부터 이에 대한 안전성 연구를 시행해온 연방항공청 관계기관은 오는 24일 최종 회의를 실시한 뒤 완성된 보고서를 연방항공청에 보내 내년 초부터 새 규정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연방항공청은 비행기 이륙과 착륙 시 전자기기 사용이 항공기의 통신 시스템에 간섭작용을 일으킨다며 사용 금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파일럿들에게는 항공 일지 기록을 목적으로 애플 태블릿 아이패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